지금 최고위원회는 거의 원고가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앞에 유튜브 분들이 행동을 좀 자제해 주세요. 자꾸 뭐 개인 행동 하시면은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회의할 때 좀 어느 정당의 기자 최고회의를 하는데 그렇게 곤란하게 하는 때가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 전에 기자회견장 봤지만은 조용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 공화당 또 동지들이 정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대단히 의미가 있는, 특히 월요일날 최고회의는 되게 중요한 회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 방송 보시는 유튜브 선생님들,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고 우리 공화당과 같이 가면 월요일 최고회의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힘드시더라도. 뭐 유튜브 조회수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당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으면 월요일 최고회의는 기본적으로 오셔가지고 방송을 해주셔야 되는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회의가 월요일 최고회의와 월요일 전략회의입니다. 아무튼 고생들 하시지만은 기본적인 예는 좀 갖추자. 그리고 일을 하실 때 좀 힘들더라도 월요일 회의는 또 특히 목요일 전략회의는 좀 참석들 하셔서 내용들을 우리 당원들한테라도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다 한 분 한 분이 오셔도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8년 4월 27일 날 판문점 선언할 때 우리 공화당에서는 분명히 공식적으로 제가 발표를 했죠. 핵폐기 프로그램 없는 수백억 지원은 안 된다. 이래가 그 문제 때문에 제가 검찰 조사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핵폐기 문제는 이제 서서히 없어집니다. 이제는 핵폐기 없는 종전선언으로 한 발짝 옮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얘기대로 미국이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중국과 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3.1 전쟁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한반도를 적화시키고 핵은 적화 통일에만 이용하는 겁니다. 딱 갖다 대고 일본 12군데, 미국 5군데 도시를 겨냥하고 주한미군 철수 이후에는 주한미군 들어오면 핵으로 공격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을 미국이 정보기관이 모르느냐. 좌파들이 잘한 것 같죠. 그런데 미국 정보기관이 다 알 정도로 바보짓을 하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주한미군이라든지 이분들이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 우리 공화당은 또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고 ICBM이나 SLBM, 특히 SLBM은 미국으로 봐서는 대단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공개적으로 천명을 한 거 아닙니까? 겉으로 말하는 공격을 선제 공격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선제 공격하면 자기들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좌파들이 얘기하는 대로 국가보안법 폐지, 그 다음에 종전선언, 주한미군 철수, 그게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결국은 그 순서대로 가면은 주한미군은 다시는 한반도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결국 적화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좌파 토착 빨갱이들만 거짓말하지 기본적인 군사 전략가들이나 한반도 전문가들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 이 문재인 파쇼 정권은. 여러분들 2018년 9월 18일 능라도 체육관에서 문재인이 했던 얘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의 DNA를 침송한 사람이에요. 그때 벌써 대한민국의 혼은 북한한테 굴종한 거예요. 소위 문재인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가치, 이것은 벌써 북한한테 굴종해버렸다. 김정은이
남역 동포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힘들어서 눈물 흘린 거 아닙니다. 북한은 지금 중국 폐렴 때문에 수만 명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붙잡을 수 없는 내부 반란, 내부 동료가 있기 때문에 군사력을 가지고 저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병식 하고 눈물까지 질질 짜는 거예요.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번에.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가치를 같이 가고 있는 공화당이 정권을 잡을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일반 사람들은 좌파 언론은 또 뭐 민주당이 잡아도 큰 변화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반도의 큰 변화에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도 바로 카터가 정권 잡았기 때문에 벌어진 겁니다. 민주당 정권은 여러분들 쉽게 공화당과 같이 그렇지 않아요. 전반적인 한반도 정책이 변화가 옵니다. 또 대중국에 대한 공격적인 공격도 못해요. 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트럼프의 약세를 계속 얘기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벌써 백인들이 반중 투쟁, 반중 압박 정책에 동조하는 백인들이 많아서 직결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우리 공화당 언론에 매몰돼서 판단, 우리 나름대로도 트럼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단지 하나, 우리 공화당하고 누가 같은 정치적 가치를 가져가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각하 구국의 영웅이죠. 대한민국 발전의 최고의 지도자죠. 41주기 추모식이 있던 날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24일 토요일부터 25일, 26일 3일간을 박정희 대통령 각하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거기에 합당한 투쟁을 전개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 세미나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3일간 저희들이 토일, 거기 24 토요일, 25 일요일, 26 10월 26일까지 3일간의 전면 투쟁을 할 생각입니다. 우리 동지들께서나 자유우파 국민들께서 그들이 역사를 뒤집고 체제를 뒤집으려면은 거기에 맞서서 우리의 위대한 영웅 건국 이승만 대통령, 구국의 박정희 대통령, 또 자유통일의 박근혜 대통령을 기릴 수 있는 날이 있으면, 또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한 불법 탄핵을, 거짓 탄핵을 알릴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우리는 전면 투쟁을 하면 됩니다. 전국에 있는 자유우파 국민들께서 24, 25, 26, 이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41주기 추모 전국 총력 투쟁에 함께 해줄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성우 최고께서 서명대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몇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서명대가 서명인수가 6,694고요. 당원이 1,408명, 그다음 책임당원이 351명이 입당을 했습니다. 제가 몇 번의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 가지 강력한 투쟁, 선명성을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당으로서는 이 좌파 독재 정권의 언론과 또 수구골통 보수들과의 언론, 가짜 보수라는 거죠. 그 제 얘기는. 그 언론과의 싸움을 위해서는 세가 필요합니다. 당원 확보 말고 어떠한 세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목표하는 100만 당원, 20만 책임 당원을 위해서는 매주 10,000명의 당원과 1,000명의 책임 당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잘 하셔서 제가 부산은
일반 당원이 436명에 책임 당원이 185명입니다. 합치면은 600명이지 않습니까? 지금 서명대 안 하는 시도당도 있어요. 서명대 해도 안 되는 시도당, 부산은 대구 경북이나 다른 지역보다 더 어렵잖아요. 딱 갈라서 있는데. 그런데도 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로, 우리 공화당은요, 행동하는 정당이지 말로 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당 사무처에서도 서명대에 대한 어떠한 지원들이 필요한지 철저히 분석하고, 제가 지난 주말에 이 부산을 간 이유도 동지들의 결속, 또 동지들을 격려하고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도당이 단합회가 잘 하는 데는 하는 거예요. 시도당이 흩어져가지고 못하니까 서명대도 안 되고 집회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겁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또 중앙당이, 또 중앙당 지도부가, 혹은 시도당 위원장이, 혹은 당 사무처가 지원할 거는 지원해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우리 공화당 당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개인적, 오늘 몇 분이서 최고위원들이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 이제 이 문제 안 되면 탈당하겠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너무나 많다. 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나 우리 공화당이, 제가 2018년 4월 27일, 9월 19일, 18일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가는 거예요. 핵폐기 프로그램 없다. 그 다음에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의 DNA를 얘기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가치는 무너졌다. 그 길로 계속 가는 겁니다. 핵폐기 가지고 앞만 떠들어 봐야요.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서민 얘기하던 서민이 이게 쑥 들어갔어요. 청년 얘기하더니 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학교 입시, 수시 전형 때부터 시작해서 특혜 줘버렸죠. 민주노총, 고용세습 계속적으로 더 늘어나고 있죠. 청년의 공정성, 공평함은 없어진, 기회균등 없어졌잖아요. 그들이 가장 잘나간다는 얘기들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안보 거짓말하다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 공화당은 창당 시점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권 불법 탄핵, 그 이후에 권력 찬탈,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 들어올 때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리 공화당이 얘기를 했고, 우리 공화당이 안타깝게도 우리 공화당이 얘기했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3년 전에 예측한 대로 이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무너뜨립니다. 이 정권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보수의 역사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래 가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정도가 아니고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사로움을 가지고 이거 하면은 뭐 탈당을 운운하고 이거 하면은 어떻고 그래가 되겠습니까? 좀 여러분들이, 제가 안타깝다는 표현을 좀 몇 번 쓰는 이유가요, 예측이 됩니다, 예측이. 이제 저항 세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힘들더라도 대통령 빨리 곁으로 모시고 마지막 남은 체제 수호, 역사 수호의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서명대 하셔야 돼요.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차량 시위를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최우선 과제는 서명대입니다. 서명대를 통해서 당원 확보를 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가 무엇인지를 전국으로 알리고 문재인 좌파 파쇼 정권의 실체도 알리고 전단지나 당부도 배포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공화당이 새롭게 힘이 결집되는 상황이 옵니다.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은 말로 흥한 자 말로 망합니다. 거짓으로 흥한 자 그 거짓으로 망하는 거예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파쇼 정권이 주워 담을 수 없는 단계까지 가버렸기 때문에 우리만 더 결속을 하고 우리만 더 뭉치면은 우리 공화당이 목표한 그 목표 달성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한 번 더 전국의 서명대 운영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전체가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또 조금의 문제가 있더라도 동지들끼리 법적 다툼하지 마세요. 동지들끼리. 우리가 앞장서서 들던 사람들, 동지들 고소고발하는 사건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서로 간의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1차적으로 만나서 해결해보고 안 되면은 중앙당에 올리세요. 중앙당 윤리를 올리면 윤리에서 어느 것이 옳은지 시시비비를 좀 가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부자정당 만들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업종위원회 공동위원장 임명장 김태수 최고에 대한 임명장 수여를 하겠습니다. 임명장 김태수 위 사람을 우리 공화당 이업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언지 드립니다. 이거 찍나? 그래, 됐습니다. 자, 공개회는 이걸로 마치고요. 공개회